예, 오늘은 드디어 이제 허준 드라마의 에, 마지막 장면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준 선생님의 이제 말년인데 한 가지 제가 실현한 것을 수정부터 하겠습니다. 어, 임해군이 광해군의 형님이었습니다. 그죠? 임진왜란 때 강원도로 피난 가다가 납치됐죠. 자, 그러면 이제 허준 선생님께서 기양지에서 돌아오셨죠. 결국은 이제 기양지에서 내의원 의관들하고 접촉한다는 것을 누가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 이제 돕던 여자 시종이 있었죠. 시종은 이제 옥사에 갇히게 되고 포졸들은 추궁을 당하고 그랬습니다. 결국은 이제 중앙에서 이제 내려와서 거기 뭘 하고 있는지 이제 살펴보니까 동의보감이란 의서를 이제 그냥 그 사람들은 뭔지 모르니까 그냥 명령만 받고 이제 보따리 속에 사들고 이제 갔었죠. 가보니까 결국은 그게 이제 광해군한테 이제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광해군이 왕으로 있을 때니까 광해군이 이제 그것을 보니까 이제 자손만대에 정말로 길이 빛날 의서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영의정하고 이제 모여 있는 데 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이렇게 위대한 책을 쓴 허준 대감과 내의원 어관들을 거기에 대한 보답을 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또 옆에서 반대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두시오 그러죠. 그리고 이제 유도지가 이제 마음이 정말 진실된 사람 아버지 심성을 이제 마지막에 그렇게 닮아가죠. 허준 대감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결론을 내리죠. 그 서준 대감이 이제 거기서 기양에서 풀려나셔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해군을 만나죠. 광해군이 이제 너무 반가워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과인의 곁을 떠나지 말고 꼭 함께 있자. 그리고 의인은 나보다 더 오래 사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허준 대감이 그러면서 그 전에 이런 말을 하죠. 내가 그 당시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허준 대감은 기양을 가셔서 이제 동의보감을 완성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의일과 같이 하셨다면 글쎄요, 그건 그러나 그분의 심성상 충분히 어느 곳에 계시든 그 동의보감을 완성하셨지 않았나 싶습니다. 열정과 심성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본인이 어느 자리에 있든 전하고 싶은 의술 그게 이제 있으면 병자를 위해서는 어떤 일이든 해야 한다. 그게 어떻게 보면 사명감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런 말을 하시죠.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 들어주겠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 청이 결국은 이제 스승님의 고향인 그 당시는 산음이었습니다. 지금은 산청이지만 산음으로 낙향을 해서 병자들을 돌보고 싶다 하니까 그것이 결국 제 스승인 류이태 선생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길이다 이러니까 광해군이 정말 실망을 하죠. 아니 된다고. 그래서 여기서 그 약속을 지킬 방법은 없느냐 하니까 여기서 이제 꼭 가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광해군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릴 때 이제 한 5살 정도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임해군이 한 8살 정도 되었을 겁니다. 그 당시 때 이제 마지막 공빈 자기 어머니가 공빈이죠. 공빈이 운명하기 전에 절에 갔지 않습니까? 절에 갈 때 선조가 내다보도 안 했죠. 그냥 잘 다녀오라 하고 그 정도로 후궁에 빠져가 있었죠. 어쨌든
그때 이제 그 차를 마시면서 이제 절에 앉아서 묻죠. 내 생이 얼마나 남았겠소 하니까 그래 깜짝 놀랍니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아니 됩니다 하고 나도 다 압니다 이런 식으로 봉빈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내가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하고 왕자들 부릅니다. 그래서 정자의 그 정경이 밤에 이제 차를 한잔 마시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떻게 되더라도 이 두 왕자들을 부탁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허준대감은 깜짝 놀라죠. 그래서 있으니까 그 의술만이 아니고 그 기계와 심성이라는 말을 합니다. 심성. 그 심성으로 왕자들을 보살펴 주시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알아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허준대감을 보면은 그 성대감 댁에 갔어도 그 정말로 얼마나 많은 구박을 받았습니까? 그 유이태 선생이 아닌 그 신출래기 의원이 왔다고 그죠? 그것부터 참 그리고 물 떠오는 것부터 뭐 다양하게 그런 일이 많은 일이 있었죠. 그 구박을 다 이겨내고 그 대감 앞에 우의정까지 지낸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기계. 그리고 공빈의 오빠 친정 오라버니가 이제 구한화사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유이태하고 의가 못 나서고 이제 그게 성대감이 알고 나서는 이제 허준대감을 추천을 하죠. 그래 결국은 반이 그러니까 위암입니다. 위암이 걸려 있던 것을 그 모르고 그 반이만 구한와사 입도로 간 것만 나서려고 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자기 오라버니가 뭐 벼룩 먹을 집어 던지고 그리고 온갖 홀대를 다 했습니다. 그 이제 발이 완전히 그 벼룩 옛날에 크지 않습니까? 그걸 집어 던져 갖고 다치고 쩔뚝이면서도 결국은 그 자기 오라버니를 낫게 했죠. 그러니까 그 또 손목이 완전히 잘릴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궁중에는 시연이 없다는 말을 선조가 하게 되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면 그 당시에 이제 못나서고 좀 반의에 걸렸다, 이암에 걸렸다 하니까 이거는 전부 깜짝 놀란 거죠. 전부 구한화사 입만 돌아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암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나설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 하니까 그 장담은 못하지만은 최선을 다하겠다 하니 그 이제 공빈이 불안해하니까 선조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그러면 다짐이라도 좀 해 둘 수 없느냐 하니까 닷새 만에 시키는 대로 하면 닷새 만에 나서겠다 그러죠. 전부 다 놀랬죠. 그러면서 궁중엔 시연이 없단 말을 하죠. 그 말은 닷새 네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만약에 그게 결과가 안 좋으면은 손목을 자르든지 목을 자르든지 한다. 참 잔인하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손목을 자르내는 순간 예진 아씨도 그랬고 그 다음에 내의원에 있는 동료들도 그랬고 다 이래서 결국 시간을 딜레이 시켜서 결국은 그 장면 속에서 유이태 선생님이 이제 운명하시게 된 계기로 설명되었고 유이태 선생님께서 모든 자기의 장기 몸을 전부 열어보게 해서 허준 선생님이 정말로 위대한 의술인으로 탄생하게 되게끔 한 결과를 가져온 그 스토리들이 이제 결국은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네가 반의를 본 적이 있느냐 이래 하니까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보았습니다 이러죠. 스승님의 배를 열어보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그 스토리가 전개되면서 의가 깜짝 놀라면서 나중에는 이제 환자가 그러니까 이제 공빈의 오라버니 친정 오라버니가 치료됐다는 걸 듣고 그 이후로는 의가 그러죠. 그때서야 이제 유이태 선생을 인정하죠. 그러니까 허준대감께서
이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재주가 정말 재주라기보다는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절대 흐트러짐 없는 분인. 그래서 이제 공빈이 완전히 신뢰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집도 내주고 뭐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서 두 왕자를 이제 부탁한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 기한 갔다 오셔서 이제 그 광해군하고 독대를 하면서, 광해군이 나는 그 당시 엄마하고 나눈 얘기를 똑똑히 기억한다. 임해군의 형님하고 그때 내가 있었는데 허준대감에게 이 두 왕자를 내하고 형님을 부탁한다는 얘기를 똑똑히 들었는데 끝까지 같이 좀 있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의술 허준대감이 이런 말씀하시죠. 내의원에는 저보다 나은 젊은 의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니까 방금 그 얘기를 그대로 하시면서 나의 그 갈등, 고민 모든 것들을 알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오직 당신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참 제 같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스승님하고 약속도 좋긴 하지만 글쎄요. 뭐 허준 선생님의 뜻이니까 저는 글쎄 좀 고민을 그러면 그러면 한 2년만 좀 있다 가겠습니다라든지 뭐 1년만 있다 가겠습니다라든지 하겠죠. 근데 그 산청에서 한양길이 너무 멀지 않습니까? 그 당시는 천리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사실 불과했고, 그 이후로 이제 그 산음에 가셨어도 결국은 역병이 도지는 걸 또 막고 발견하고 뭐 많은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기양살이 하실 때 거기 이름이 은머시기 그 시인여 있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제 내의원이 청구를 하게 되고 내의원을 오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것들로 해서 이제 스토리가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허준 선생님께서 이제 마무리로 여러 가지로 놀라게 했던 장면을 만인들을 놀라게 했던 장면들을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놀라게 했던 것은 맨 처음에 이제 그 한경도였죠. 아버지가 군관인데 그 당시에는 사또였습니다. 지금 보니까 장군, 그 당시에는 장군 겸 그렇게 통솔하는 위치에 있었죠. 그러니까 오랑캐들이 원체 많이 이제 침입을 하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권한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서당에 가서 늦게 갔는데도 형님하고 형님 친구들보다 훨씬 이제 학문이 뛰어난 겁니다. 그래서 시기 질투를 많이 받았죠. 그때부터 학문도 그렇고 무술도 그랬었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에 와서도 엄청나게 그 약초꾼들이 멸시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도 의술이 엄청나게 급속히 발전했지 않습니까? 뭐 밤잠 안 자고 정말로 온갖 노력을 다 했죠. 그래서 스승님도 놀라게 하고 주변 사람들 정말 놀라게 했죠. 지금으로 보면은 그 심근경색 그 알은 그 사또의 친척이 있었는데 그분에 대한 처방을 얘기를 하고 하는 거 그런 장면들. 그리고 또 이제 병자를 몰래 봤다 했는데 돈 안 받고 봤는데 그걸 또 꼬질러 가지고 허준대감 치려고 그랬었죠. 그때 이제 유이태 선생님이 물어보시죠. 그 이제 환자를 봤다니까 네가 의원이냐 하면서 엄청 호통을 치셨죠. 근데 결국은 그 병명을 다 알고 치료 방법 그리고 이제 돈이 없는 환자에게는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재까지 말씀을 해주신 그런 장면들 보고 사람들을 많이 놀라게 했죠. 그리고 그 예진아 씨도 정말 놀랐죠. 처음에 그 밤에 몰래 공부하는 것부터 그랬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또 성대감 댁에 가서 또 일어났던
그 구한화사였지 않습니까? 구한화사는 일반 구한화사가 아닙니다. 일반 풍병이 아니고 아주 오래된 거기 때문에 사실 나서기가 좀 어려웠죠. 그런데 그걸 또 다 이제 치료를 아무도 못하는 걸 또 해내셨고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과거를 첫 번째 이제 과거 경험이랄까 간접 경험을 한 것이 유도지를가 이제 첫 번째 과거 보러 갈 때 이제 유이태 선생님께서 무술도 잘하고 허준이 그 글도 잘 아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 약초꾼들 다 제쳐놓고 허준이를 데려가라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결국은 그 주막에 먹는데 그 주막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좀 폼내 나는 그 양반들 자식들 있지 않습니까? 내일 모레 과거인데 술상 차려오라 하고 술 마시면서 풍기를 앓는다 하면서 이태백의 시를 뭐 얘기한다 하면서 온갖 그 소위 그 질을 했죠. 양반질을 했죠. 그런데 그 전에도 이제 사실은 그 쫓겨날 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방이 이제 더 없었죠. 없다 보니까 이 양반들이 이제 가스 크기가 그 당시에는 중요하니까 갓이 이제 작은 중인들이 쓰는 갓을 쓰고 있으니까 전애들은 과거 보러 가는 것 같지도 않은데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방을 같이 쓰는데 이제 한쪽에는 공부하고 있는데 한쪽에는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양반 놈들이니까 그렇겠죠. 제대로 된 양반은 아니라서 몸살을 붙입니다. 어쨌든 거기서 이제 그 두보가 그때 전쟁을 피해서 피난살이하는 그 서름 그것을 노래한 시를 이제 술 마신다니까 그거를 풍류라고 하고 이태백이가 지은 시라하고 이제 그들먹거리죠. 그러니까 허준 대감이 딱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이제 설명을 하고 피난을 피해서 이렇게 와서 하는 그 장면이다. 초장 중장을 읽어봐라 이렇게 하니까 전부 깜짝 놀랐죠. 그 양반 두 놈들은 열받아서 나가버리고 그 유도지가 그때부터 놀래버렸죠. 자네 글을 읽은 적이 있느냐? 어릴 때 조금 읽었다 이래 해서 신뢰를 했는데 결국은 예진아 씨를 두고 이제 허준대 가면 예진아 씨를 뭐 생각할 그게 없었죠. 단지 이제 스승으로서 그러니까 그 책을 빌려보는 그리고 또 모르면 물어보는 그런 정도로서 생각했었지 뭐 심중에 다른 건 없었죠. 단지 이제 또 도움을 또 너무 많이 받은 건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또 놀라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과거 이제 이거는 직접 경험으로 유도지가 그 당시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 유이태 선생님이 그 당시 이제 그 내의원 의관이죠. 그 의의죠. 의의 양예수하고 이제 처음에 이제 과거에 떨어지니까 실력은 출중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떨어졌는지 그 양예수한테 술 마시고 이제 찾아가죠. 찾아가서 침술 대기를 해보자 하니까 답안을 공개 못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침술 대결에서 유이태 선생이 이기니까 의의가 열받아서 그랬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밑에 사람들이 그 유도지를 떨어뜨리죠. 그러니까 그 의의도 당연히 그런 생각이 있었겠죠. 너가 알아서 해라 하면 나 간다는 것은 그죠. 그래서 이제 불합격되고 유도지가 실망을 하고 이제 있을 때 결국은 이래저래 해서 이제 두 번째는 유도지가 찬스를 안 놓치죠. 안 놓치는데 이제 허준대 가면 가다가 이제 밤에 자는데 그 환자의 자녀들이 자식하고 며느리가 와서 막 난리를 피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기 이제 충북 진천이죠. 부드네 마을에서 거기서 환자를 돌보다가 결국 과거는 못 보시고 이제 그랬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돌아와서 나중에 보니까 이제 유이태 선생님은 아들이 되었다고 좋아했는데 결국은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도지는 과거 보러 가고 허준 선생님은 환자를 돌봤다. 거기서 막 또 사람을 놀라게 했죠. 그래서
그 이제 진천 현감하고 산청 그 당시 산엄의 군수들을 또 놀라게 했고 고을 사람들을 완전 감동의 도가니에 몰아넣었죠.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었고 내의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것도 있었고 또 하나는 아무도 이제 내의원의 입격 이제 시험 칠 때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4시간 걸릴 걸 2시간 만에 완벽한 답안 30여 년간 내의원에서 아무도 그런 답안을 볼 수 없을 정도의 출중한 답안을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고 했던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그런 것.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치료, 그러니까 암 반이에 관한 것. 그 다음에 또 유도지가 참 영악했죠. 지가 이제 그때 신성군, 그러니까 이제 인빈이죠. 두 번째 빈, 인빈의 아들 그 신성군의 그 등창입니다. 그 고름 생기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못 낳으니까 결국은 자꾸 이제 병만 키우다 보니까 일부러 허준이를 추천하는 겁니다. 그쪽에 이제 허준이를 키워준다는 명분 하에. 참. 그래서 이제 임시의가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거머리 있지 않습니까? 거머리 요법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물론 거머리 요법은 중종대왕 때, 중종 때부터 사용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거머리를 해서 피고론을 빨아내는 그런 것들. 뭐 정말 들었다 놨다 했죠, 내의원들은. 그리고 이제 수석으로 입격하고 하면 아무도 거기 그 해민스는 정말 서민들을 치료하고 피구름 빨고 하는 그런 데거든요. 아무도 안 가려는데 서슴없이 거기 가셔가지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그 이후로도 뭐 숱한 장면들이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있었습니다. 결국은 그 심의, 유이태 선생님이 말씀하신 심의, 그러니까 마음 심자, 그게 결국은 사랑이거든요. 환자를 대하는 그 사랑이 없으면 결국은 의사도 의미가 없다. 그래서 기술이 중요하고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다.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이다. 예민 정신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이제 1차적으로 동의보감에 허준 선생님에 관한 이야기는 1차적으로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더 제가 그 해부를 좀 한다 할까요? 조금 더 현미경적으로 들여다봐서 인물들을 또 분석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동의보감에 관한 허준 드라마는 1차 평가는 아니고 이야기는 1차적으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